지금부터는 우리 부부가 캐나다 이민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이것은 지극히 우리 부부의 생각이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저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하고 편하게 봐주셨으면 한다. 많은 주변 분들이 우리가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10명 중 8, 9명은 비슷한 반응이었다. 왜 굳이? 왜 편한 한국을 두고? 부모님은 어떡하고? 등등.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다. 우선 우리 부부가 캐나다로 오게 된 이유는 어떠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 우리 부부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 육아와 교육에 관한 것, 자연 및 주변 환경, 아이의 미래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국보다는 캐나다에서의 삶이 조금 더 낫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기서 혹시 한국의 장단점과 캐나다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 그것은 잠시 넣어두기로 하겠다. 우선 삶의 가치관과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한다. 우린 지금 결혼 3년 차다. 아기는 내년이면 4살. 응? 그렇다. 순서가 바뀌었다. 이 녀석이 먼저 생겼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각설하고, 주변 사람들은 우릴 보고 아직도 신혼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가족, 특히 와이프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TV도 같이 보는 것을 좋아하고 마트도 함께 가는 것을 좋아한다. 심지어 술도 와이프와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와이프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나와 와이프의 성향상 아직까진 조직 문화가 우선인 한국보단 가족 중심적인 캐나다의 삶이 우리에겐 더 맞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외국에선 이런 말이 있다. 외국에서 사람의 우선순위는 아이, 노인, 여자, 동물, 그리고 남자 순서이다. 나는 이 말이 나에겐 씁쓸하지만 아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런 부분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한 가지 예로 몇 달 전 뉴스에서 본 내용이다. 비행기 내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었다는 이유로 어떤 남성이 그 아이의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는 뉴스이다. 이 뉴스를 보고 나는 할 말을 잃었었다. 나도 아이가 있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 공감됐고 우리 부부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남자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갓난아이였는데 또 한 가지 내가 한국에서 살았던 곳은 많은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2개가 있는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또는 아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부모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 가던 길을 양보하는 차는 많지 않았다. 물론 이것이 나의 편견일 수도 있고 넌 그렇게 잘하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러려고 노력했다. 이것 이외에도 많은 가치관과 방식들이 적어도 우리 부부에겐 캐나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육아와 교육에 관해서이다. 아이가 없었다면 생각해보지 않았을 문제이지만 아이가 있는 이상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아주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많은 부부들 역시 이 문제로 인해 수많은 갈등과 논쟁을 펼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행히도 우리 부부는 육아와 교육관이 비슷하다. 현재 한국은 부모들의 엄청난 교육열로 인해 사교육비의 부담, 그리고 교내 여러 갈등으로 인한 교사와 학생들의 자살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다. 물론 내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특히나 삼천포라는 소도시에서 자란 나는 이런 사교육에 대해 무지했고 공부에 별 소질도 없었던 나는 더더욱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우리 부모님 역시 나의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었다. 좋은 건가? 아무튼 그때의 나는 개근상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었다.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생각했고 엄청난 대기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나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아이를 보니 앞으로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소도시에서 자란 나는 그렇다 치지만 대구라는 대도시에서 자란 와이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아이는 모름지기 뛰어놀면서 커야 하거늘 유치원 때부터 영어에 수학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현재 아이와 와이프는 한국에 있다. 내년 4월쯤 캐나다로 올 예정인데 아이가 이제 4살이라 캐나다를 오기 전까지는 유치원을 잠시 다녀야 한다. 그래서 와이프가 유치원 몇 곳을 알아봤는데 그중 대기가 200명 정도인 곳이 두 군데 있다고 한다. 무슨 유치원이 대기를 200명이나 하냐고 물었더니 전부 영어에 수학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한다. 심지어 영어는 원어민 수업이라고. 와이프와 나는 할 말을 잃었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런 한국의 교육 방식과 현실에 우리 부부는 혀를 내둘렀고 캐나다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이유였다. 그리고 자연 및 주변 환경. 이게 무슨 이민을 가는 이유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호주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 다녀와 보신 분들이라면 10분 공감할 것이다. 몇 달 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분명 파란 하늘을 날고 있었는데 한국에 가까워지는 순간 하늘이 뿌옇게 변하는 것이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수년 전부터 미세먼지에 민감해져 있다. 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 것이다. 나는 주변에서도 인정하는 비염 환자이다. 평소에도 비염약을 달고 살며 비염에 좋다는 것 또한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런 내가 30대 초반 어학연수랍시고 호주에 6개월을 간 적이 있었다. 거기 있는 6개월 동안 놀랍게도 나는 비염약을 거의 먹지 않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깨끗한 공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캐나다에 이민 온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아토피, 피부질환, 기관지 등이 좋지 않았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개선되었다고들 하신다. 심지어 한국에서 지어온 약도 거의 드시지 않는다고. 그만큼 자연 환경이 사람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이것 또한 우리가 이민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이다. 끝으로 아이의 미래. 이것은 두 번째 언급했던 아이의 교육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교육 과정을 배우고 있다. 물론 무조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우리 부부가 바랬던 것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나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그 나이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느끼며 커가기를 바랬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지금 행복하듯 우리 아이도 공부가 아닌 다른 많은 것을 경험하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한국보다는 캐나다의 환경이 우리가 원했던 부분과 많이 일치했던 것 같다. 이런 수많은 요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서의 삶이 조금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고, 주변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되었다. 분명 우리가 무조건 맞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실일 수도 있고, 혹은 생각치 못했던 변수로 인해 역이민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지언정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삶을 배울 수 있고, 혹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민을 생각하거나 이민을 준비 중일 것이다. 감히 잘했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나로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민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결정을 하고 수많은 결정 중 많은 것이 실패하더라도 삶은 어쨌든 결정의 연속인 것이다. 단지 그 결정에 후회를 남기느냐 마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면 핑곗거리를 찾느냐에 따라 그 결정은 존중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 또한 내 결정을 많은 이들로부터 존중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 한다. 앞으로 캐나다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항상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이들 지켜봐주고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 끝으로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화이팅! 맛있어요?